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콜마 BNH에 대하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1부 기본적 분석에 이어 2부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시청하신 후에 2부 기술적 분석을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2부 기술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간 1부 기본적 분석에 이어서 2부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 적정 주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속 진행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콜마 BNH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지난번 기본적 분석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적정 주가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볼까요? 적정 주가는 지금 2022년의 적정 주가인 76,854원, 76,854원을 지금 끌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021년에 적정 주가가 63,618원이잖아요. 이미 이 63,618원은 이미 지난 8월, 9월에 이미 그 2021년에 적정 주가는 돌파를 했죠. 여기 이제 적정 주가 2021년 여기 점선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2021년 적정 주가고요. 그래서 2021년에 적정 주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 해인 2022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적정 주가, 2022년의 적정 주가가 76,854원인데요. 그 적정 주가를 놓고 봤을 때 아직은 현재 가격이 51,300원이니까 상승 여력이 아직도 꽤 많이 있는 편이죠. 다만 이게 이제 아직도 2021년 적정 주가가 타치가 안 된 상황이라면 그 저평가된 국민이 훨씬 더 클 텐데요. 이미 2021년까지의 적정 주가를 타치했다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저평가에 놓여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미 2020년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에 적정 주가를 벌써 타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 올해 2020년에 특히 주가가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 덕분에 2021년에 적정 주가도 이미 도달을 했다. 이 라인을 이미 8월, 9월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의 적정 주가는 76,854원이고요. 2022년에 적정 주가 하단 밴드 여기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약 47,117원, 뭐 47,000원이라고 보죠? 47,000원 구간이면 2022년에 실적을 대입했을 때는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좀 이상하다. 정말 많이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파란색 점선으로 된 것은 2021년에 적정 주가의 저점 밴드입니다. 그래서 39,000원 정도 밑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까지 떨어지는 2021년에 적정 주가 하단 밴드까지 떨어지는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39,000원이 무너져서 더 떨어진다면 2021년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내년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가까이 오면 주가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우선 주봉 차트부터 한번 확인할 텐데요. 주봉 차트에서 제일 제가 먼저 살피는 것이 바로 주봉상 이동평균선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주봉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이동평균선은 12주 이동평균선입니다. 12주 이동평균선은 여기 보시는 노란색 이동평균선이고요. 네, 노란색 이동평균선에 준해서 그 주가가 그 위에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지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12주 이동평균선을 사실 지금 하단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12주 이동평균선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콜마 BNH 주가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대로 8월 말 9월 초에 지금 고점을 찍고 지금 거의 4개월 정도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관성으로 인해서 지금 12주선의 그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지금 이렇게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하향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가조차도 그 12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콜마 BNH가 하락 추세에 놓여 있고 그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제 제가 지지난주 이때가 며칠이냐면은 12월 11일 주에 좀 장대 양봉이 하나 출현했고요. 이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위에 있는 보스티안 지수는 이제 좀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보조 지표죠. 세력들의 움직임에 좀 유입이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2월 11일이 어떻게 보면은 매수 기준봉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 이 매수 기준봉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물량을 조금 모아 나가도 좋겠다. 뭐 이런 신호가 발생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바로 2주 연속 지금 12주선을 이렇게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12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12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특히 오늘 12월 22일 화요일 장이 좀 많이 빠졌죠.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인 날인데요. 간만에 큰 폭의 조정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콜마 BNH도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2주 이동평균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2주뿐만이 아니라 4주 이동평균선도 제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게 보는 선인데요. 이 4주 이동평균선은 여기 분홍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선이거든요. 이 선인데 4주 이동평균선이 12주 이동평균선 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이게 이제 단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기가 되면 이게 이제 골든이라 그러죠. 정배열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골든이 발생한 이후에 정배열로 이루어져야만 이게 추세가 살아있다 보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콜마 BNH는 지금 지난 9월 초부터 계속해서 4개월 연속 지금 하방을 보이고 있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방이 이제 어느 정도 11월부터는 약간 저점을 잡아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을 잡아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기간 조정을 거쳐서 혹시 이렇게 턴어라운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의 적정 주가 또 그 위에 있는 76,000원대의 2022년의 적정 주가로 주가가 간다는 가정에서 본다면 지금 위치는 일단 조정을 좀 만들어주는 또 좀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구간이 되기를 좀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의 접근입니다.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혜를 잠깐 보시면은요. 피보나치는 이렇게 파동의 저점 부근과 고점 부근을 이렇게 피보나치 수혜를 한번 나열해서 어떤 가격대에서 좀 지지를 받을까라고 한번 통계학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지금 우리 가격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53,418원에 해당하는 38% 부근의 지지선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 지지선을 일봉 차트로 가져가서 표시를 해두면 이렇게 일봉상에서 매매 전략을 세울 때 또 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봉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콜마 BNH의 일봉 차트입니다. 네, 일봉 차트에 아까 우리가 주봉에서 그렸던 피보나치 수열의 지지선인 53,418원을 제가 이 녹색 선으로 지금 이렇게 그어둔 상태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제가 일봉에서는 잘 안 보고요. 주봉 차트 이상에서만 피보나치 수열을 대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봉 차트 상에서는 피보나치 수열을 따로 그리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일봉 상태, 일봉 차트에서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일봉 상태로 이 콜마 BNH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일봉 차트의 상태가 어떤지를 세 가지로 제가 분류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레벨 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벨 스테이, 세 번째는 레벨 다운, 이렇게 세 구간을 판단을 하고요. 이 세 구간의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우선 확인해 본다 그랬죠. 지금 보면은 레벨을 한번 그어보면, 레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뭐 박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박스권 그러는데요. 현재 레벨 상태를 잠깐 보면은 지난 11월부터 이러한 레벨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이런 레벨단을 만들어서 쭉 그 사이에서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안에서 파동을 만들고 있죠. 뭐 쉽게 말하면 뭐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횡보 장세다,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때 레벨 다운이 한번 크게 있었죠. 언제부터 레벨 다운이 있었냐면은 10월 중순 정도에 이렇게 큰 레벨 다운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 레벨 다운이 완성이 된 이후에, 이 구간에 완성이 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쭉 레벨 스테이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매매를 한다, 주식을 매집을 한다든지 또 매도를 한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이 구간,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주로 하고요. 레벨업이나 레벨 다운 같은 특별하게 변동성이 심한 그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때 보면 이런 박스권일 때 이런 추세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이런 구간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면 안 좋다, 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는데요. 저는 이 레벨 스테이 구간을 주식을 매집하는 구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레벨업 구간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익 창출을 만든다. 또는 레벨 다운이 되면 그때는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레벨 단의 저점 부근인 레벨 단의 하단 부근을 손절선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이 레벨 다운이 시작한다는 것이 판단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레벨 단 하단에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저는 스윙 투자를 하는 매매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 손절선을 잘 지키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손절을 제대로 못하면 레벨 다운이 되게 되고요. 레벨 다운은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고 다시 레벨업을 해준다면 상관이 없지만 또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주식을 맞춥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레벨 다운 두 번만 내려가면요. 그때 되면은 뭐 30%, 50%까지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설정해둔 손절선을 가급적 지키기 위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벨 하단이 이 한 48,150원 정도, 여기가 레벨 하단이고요. 또 반대로 레벨 상단은 58,400원인데요. 이 58,4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레벨업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돌파되기 전까지 내가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보도 그냥 제 마음대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레벨단 안을 3등분을 해가지고요. 3분할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3등분을 하게 됩니다. 3등분을 하게 돼서 편의상 제일 위를 3층, 2층, 1층으로 구분을 하고요. 3층, 2층, 1층에서 적절한 비율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3분의 1을 매집하고 2층 구간에서 3분의 1을 매집하고 1층 구간에서 3분의 1을 매집하는 형태로 내가 원하는 이 콜마 BNH에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을 이제 전략으로 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콜마 BNH를 내가 600만 원어치를 모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200만 원씩 각각 매수를 하게 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마냥 정확하게 여기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매집한다는 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시장 상황들을 고려해서 때로는 이 밑에 1층에서 좀 더 많은 비중의 물량을 모으면
사실 더 좋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1청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실으면 더 좋고요. 3청보다는 1청에 실으는 게 훨씬 더 물량을 싸게 산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거의 균등하게 약 3분의 1씩 매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장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콜마 BNH는 지금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약 7거래일 동안 거의 지금 하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7개월 동안 하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너무 섣불리 자꾸만 물량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의 모습이 조금 나올 때 그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식으로 물량을 가급적이면 아랫부분에 물량을 매집하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에 3층에도 약 3분의 1의 물량을 매집해야 하냐면 이 주가라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안 떨어지고 바로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물량을 아예 못 잡고 주가는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 코로나 BNH를 꼭 사고 싶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비율이라도 3층에서도 물량을 모아놓고 올라가면 그 다음 레벨 단에서 여기에 물량이 작기 때문에 뭐 큰 이익을 못 보겠죠. 뭐 퍼센테이지로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물량이 작다면 이익적으로의 금액은 절대 금액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다음 레벨에서의 또 다른 3분할을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의 3분할을 해서 또 한 번 더 물량을 매집해서 그 다음 레벨을 한번 기대해보는 뭐 그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저는 3분할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콜마 BNH 물량을 매집을 지금 저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씩 메웠고요. 네, 그런 자세한 디테일은 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거래량 대신에 거래 대금을 사용한다 그랬죠? 예,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이 보조 지표상의 이 막대 그래프 상의 차트 상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 대금을 더 선호합니다. 돈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지 주식 수량의 움직임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대에서 같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인 금액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래 대금 차트를 쓰고 있고요. 보시던 바와 같이 저는 색깔도 이제 초록색과 연두색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HTS 상에 디폴트로 나와 있는 거래 대금 거래량 차트는 뭐 보통 빨간색, 파란색으로 많이 표시가 되죠. 전일 대비 거래량이 더 늘어났다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전일 대비 거래량이 더 줄어들었다면 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놨냐면은 양봉일 때에는 이렇게 짙은 초록색, 음봉일 경우에는 좀 연두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예, 이 선은 거래 대금의 20일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 20일 평균선 밑에 있는 거래 대금은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선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없다 생각하고 빨간색 밑에 있는 선은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상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예, 위에 있는 부분이 진한 초록색들도 있고 연한 초록색들도 있는데요. 눈으로 대충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진한 초록색이 더 그 높이가 더 높은가요? 아니면 연두색 높이가 더 높은가요? 당연히 초록색 높이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저는 이제 눈대중으로 이만큼의 초록색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네, 색깔을 좀 바꿔서 이만큼 높이의 초록색 요걸 말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만큼의 초록색을 이렇게 스택을 쌓는 거죠. 예, 쌓고 그 다음에 연두색을 요만큼의 높이 연두색을 뭐 정도 쌓고 예, 눈대중으로 대충 하시면 돼요. 이만큼의 높이를 대충 정도 쌓으면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두 개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높은가요? 위치가 당연히 이렇게 초록색 짙은 색이 더 훨씬 더 긴 막대를 보이고 있죠. 연두색보다는요. 연두색은 요 정도 높이고 초록색은 이 정도 높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뭘 단적으로 말하냐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날 지금 대량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세력이 돌았다는 겁니다. 여기 위에 보스티안 지수를 봐도 알겠죠? 세력이 이렇게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그 세력들이 지금 주가가 7일 동안 연속으로 하락함에 불구하고 그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크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연두색 이 20 평균선을 돌파한 그 초록색, 연두색 요것만 제가 카운트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놓고 본다고 봤을 때 여기 나간 그 금액의 양이 거래대금의 양이 크지를 않아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제법 큰 3.75%의 그런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거래대금이 20일 이동 20일 평균의 거래대금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는 이거 카운트 안 합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가를 이 부분에서 끌어올렸던 세력들을 주포들은 이 구간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때 사모았던 세력들은 지금 현재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밖에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손해를 본 사람들이 손절을 치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 주포의 어떤 움직임을 이 거래대금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거래대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상당히 중요한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일봉상에서 이제 중요하게 또 보는 보조지표가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거. 저는 21 볼린저 밴드를 쓴다 그랬죠.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네이버 같은 포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거기까지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 그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고 차트 해석을 하는지를 설명드릴 뿐이지 볼린저 밴드의 개념과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라는 사람이 개발했고 뭐 어떤 식으로 팽창했다 수축했다 이런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고요. 다음에 제가 코카의 주식 아카데미라는 또 그런 지금 채널을 하나 또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20일 볼린저 밴드가 있고요. 20일 볼린저 밴드이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의 중심에 있는 것이 21 이동평균선입니다. 21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21 이동평균선인데요. 그래서 상단, 중앙, 하단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가 언제 처음에 이 상단선을 만났고 이탈했냐 하면은 날짜별로는 12월 11일 날 이날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난 상태로 만났다는 것은 꼬리까지 포함입니다. 캔들의 몸통과 꼬리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든 볼린저 밴드 상단에 살짝이라도 걸치면 만났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만났다는 표현을 하고요. 차트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자, 보시면은 이날 음봉이 발생했죠. 이날 음봉이 발생했는데 이 음봉의 꼬리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가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요. 드디어 음봉이 마지막 볼린저 밴드를 만났다가 헤어진 첫 번째 음봉입니다. 이게 양봉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이 음봉,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한 첫 번째 음봉은 하락의 시작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났다가 헤어진 그때에 이제 이 주가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은 아래쪽에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나러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일 볼린저 밴드의 중앙은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랬죠. 20일 이동평균선이 딱 그 볼린저 밴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중앙에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받습니다. 지지력 테스트를 받아서 지지가 잘 돼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경우면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그 지지를 잘 지지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진다면 그때는 하단 볼린저 밴드 선을 만나러 갈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의 추세를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로서의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20일 이동평균선, 쉽게 말해서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을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지수가 무너지면서 콜마 BNH도 같이 주가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1선 이동평균선인데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 주가가 아랫단으로 쉽게 말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만나러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되게 많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제가 레벨을 3분할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레벨에 3단을 그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볼린지 밴드 하단선이 여기 밑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48,150원 구간을 손절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까지 떨어져서 만약에 지지받지 못하고 더 떨어진다면 저는 손절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죠? 손절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48,150원 정도 부근에 가격이 치우쳐질 때 더 많은 물량을 모으면 좋겠다는 건 확실하죠. 그죠? 아직까지 신규로 콜마 BNH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 이 짧은 구간, 그죠? 이 짧은 구간이 뭐 기껏해봐야 한 5% 정도 선 될 것 같은데요. 5%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고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이상 더 떨어진다면 48,000원 부근, 48,150원 부근에서 손절을 하면 그다지 큰 폭의 손실폭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콜마 BNH를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기업이 좋아 보여서 나 이 종목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마지막 일정 구간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시는, 물론 여기에 100% 물량을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3분의 1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한 2분의 1 정도 전체를 다 사고 나머지 상승하는 구간에 따라잡으면서 나머지 물량을 더 매수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다는 거죠. 여기에다 100% 샀다가 만약에 이 손절선 무너지면 그때는 고스란히 손절을 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충분히 사지 못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간다, 따라잡아도 돼요. 이때는 불을 타도 됩니다. 그러면 물량을 더 모으고 그 다음 레벨을 노리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구간은 이 레벨업 구간에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여기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이 돈을 버는 구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레벨업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물량을 모으는 거고, 지금 이 물량을 모으기 가장 적합한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 왜? 브론즈밴드 하단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여전히 그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추천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두고 좋게 보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저는 매집하고 있다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따라 이 물량을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샘플로 보시고요. 또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 저와 같이 주식을 매수합시다, 같이 종목을 매집합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니까요. 절대 저와 같이 똑같이 따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코카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또 확인하는 것은 일봉상 일목균형표라는 또 보조지표를 사용하는데요. 일목균형표는 그것도 아까 블룸버그처럼 자세한 내용은 포털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내용이 많아요. 굳이 서점에 가서 기술적 분석 책 안 사셔도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네이버에 있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에 의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구글로 구글링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요. 물론 영어지만 한국말로 번역이 잘 되잖아요. 요즘엔요. 번역하셔갖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고요. 그거 아니라도 네이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만든 거라서 물론 구글에도 다 있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공부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술 보조 지표가 하나라도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정말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말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용하면 되겠다는 수준으로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 갖고 너무 깊이 파면 나는 다른 거 안 보고, 나는 볼린저 밴드만 볼 거야, 난 다른 거 안 보고 일목균형표만 볼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그게 나한테 너무 잘 맞으면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내가 잘 맞는 보조지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또 많게는 저 같은 경우는 한 7, 8가지를 사용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한눈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만 표준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큰 눈으로 보고, 그 말은 달리 말해서 보조지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내가 매매를 하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크게 보고 넓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깊이 있게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옆으로 샜는데요. 어쨌든 일목균형표, 스낵스팬 1이라고 하는 거, 또 스낵스팬 2라고 하는 그런 라인이 있는데요. 지금 그 라인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구름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구름대가 여기 스낵스팬 2입니다. 파란색 선, 그 다음에 이렇게 분홍색 선이 스낵스팬 1이고요. 이게 구름대예요. 이게 구름대인데, 이게 스낵스팬 2가 1보다 위에 있으면 이걸 음운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음운 상태거든요.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가의 위치가 이 구름대 위에 있어야 하고요. 구름대 위에 있어야 하고, 그 구름대도 이왕이면 음운보다는 양운이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주가가 현재 추세적으로 탄력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 이 구름대를 돌파하게 되고요. 구름대가 돌파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음운이 양운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까지 가야만 이 주가가 그때부터 상승 추세를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콜마 BNH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의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9월 달부터 지금 주구장창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물려서 콜마 BNH가 주식이냐, 무슨 이런 개 잡주가 있냐,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뭐 이렇게 정권 게시판에 올리고 욕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추세를 이해를 못한 거죠. 추세 지금 상승 추세 아닙니다. 계속 하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커커는 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두냐? 저는 바로 관심 종목으로 두는 이유는 기본적 분석에서 이 회사의 성장성을 일단 확인했고요. 그죠? 물론 그렇게 저평가 아주 싼 구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2020년 올해에 엄청난 상승을 이미 했다니까요. 상승의 폭이 크다고요. 이게 적은 폭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대충 얼마입니까? 이게 이때가 뭐 한 26,000원이 지금 12만 9천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폭이 적습니까? 그것도 올해 1년 안에.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많이 콜만 BNH가 상승을 했나요? 그죠? 이 상승한 건 생각 안 하고 이 뒤늦게 따라 붙인 여기에서 물량 사가지고 지금 떨어졌다고 계잡주니 뭐니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본인이 잘못 산 걸. 그죠? 내가 잘못 샀구나. 다음에 이렇게 사면 안 되겠다. 난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연습해야지. 이렇게 경험해야지 하는 걸로 다음에 어떤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할 때 중요한 학습의 효과로 손실을 그렇게 이용해야지. 그냥 욕만 하고 한탄하고. 그래서 지금 콜마 BNH는 절대 싼 가격이라는 그러니까 제 말씀 아주 저평가는 아닙니다. 왜 2020년 너무 많이 오버슈팅이 된 상태예요. 심지어는 2021년에 그 실적 적정 주가를 돌파했잖아요. 8월 9월 달에. 2022년 거를 끌어와서 지금 적정 주가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 말은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3, 4개월 정도 제법 긴 조정을 보였으니 코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 전망이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니,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런 어느 정도의 레벨 스테이 구간을 만들고 있으니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접근해봐야지 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종목은 어떤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 아니죠. 정말 짧게 단기로 전략을 세운다면 이런 추세가 완전히 상승되고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따라 붙여도 늦지 않아요. 어쨌든 스윙은 100%를 먹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20%에도 만족하고 심지어는 10%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게 스윙 전략의 매매 전략이거든요. 저는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 중장기 투자를 해서 100%, 뭐 심지어는 1000%, 10배를 먹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투자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철저하게 트레이딩, 그러니까 스윙 전략으로 인한 걸 구사하고 있고, 저는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성향이 정말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자만 고집하시는 분이라면, 그 고집이라는 말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네. 주식 투자에 고집이 필요해요. 네. 그런 성향의
투자자라면은 제가 설명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물론 아주 저는 짧은 단타는 아니에요. 뭐 데일리 트레이딩이나 뭐 스캘핑이나 이런 뭐 일주일 내에 쇼부를 본다든지 쇼부라는 말 별로 안 좋은 말인가요? 예, 어쨌든 그걸 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약간 스윙을 통한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또 설사 중장기 투자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그 스윙 전략을 알아놓으시는 것도 학습상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터득해 놓으시면 좋다. 저 또한 중장기로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건 정말 중장기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너무 부안해동하지 말고 쭉 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정말 저점에서 샀다고 판단되는 종목들. 저는 그렇게 가는 종목들도 몇 종목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보다 다른 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추세선을 쭉 한번 보니까요. 이건 제가 아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주가가 하방으로 가고 있는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태다. 여기 있는 제가 이제 하락선을 그어놨는데 하락 추세선을 그어놨는데요. 지금 전혀 돌파를 못 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이 돌파될 때부터 이제 좀 방향이 바뀔 수 있겠다 하는데요. 참 일맥구용표 설명 끝까지 안 드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 일맥구용표는 지금 현재 구름대 밑에 가격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름대는 결국에는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매물대를 언젠가는 이걸 돌파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이 막강한 자금이 필요해요. 이런 식의 거래 대금이 좀 따라 붙어줘야 이 구름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일목균형표상에 후행 스팬이라는 게 노란 성선이 있는데요. 이 노란색 선은 이미 이 가격대 위에 주가의 가격대 위에 놓여 있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떨어지고 오늘 많이 떨어졌잖아요. 조금 주가 차트를 키울게요. 오늘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행 스팬의 위치는 이 캔들 매물대, 그러니까 가격대 위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상당히 큰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도 떨어지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떨어지면 이 정도 떨어진다면 좀 지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볼린저 밴드가 저기 밑인데요. 볼린저 밴드는 이게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른다면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 선이 절대 아니거든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든 상반선이든.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되고요. 볼린저 밴드 말고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에 좀 지지세를 기대해 볼 만한 가격대에 왔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주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입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는 이 스토캐스틱을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스토캐스틱을 보통 하나로 많이 보시는데요. 저는 심지어 4개로 만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일간에 해당하는 주간, 월간, 연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일봉 차트 기준으로 다 세팅을 해서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봅니다.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그 스토캐스틱 K 값이 여기에 있는 시그널 값 위에 있어야 하는, 쉽게 말해서 골든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주가를 상방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상승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지금 12월 초순에 골든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골든이 유지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빠지면서 이 K값이 조금 하방으로 돌아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골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스토캐스틱 기준선이 있는데 기준선 50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기 50.94인데요. 뭐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향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1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지금 데드가 이미 났고요. 며칠 전에 하나, 둘, 셋, 넷, 5일째 지금
데드가 난 상태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를 보면 오늘 20.22 에너지예요. 이 스토캐스틱은 0부터 100 사이에 100분율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이 제일 밑이고 100이 제일 위에. 물론 기술적으로 0을 본 적은 없고 100을 본 적도 없어요, 저는요. 0과 100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보통 아래서는 30, 위에서는 7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게 올라가면 과매수됐다. 그보다 낮게 내려오면 30보다 낮게 내려오면 과매도 됐다. 70 올라가면 과매수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색깔을 밑에 30m는 빨간색을 칠했고 선을 그어놨고 70위는 파란색을 세워놨잖아요. 그 말은 30m로는 이제 서서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라라고 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칠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기본은 이게 빨간색이 아니고 이게 파란색입니다. 예, 이게 파란색인데 저는 반대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30m로 떨어졌을 때는 과매도니까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봐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다시 좀 지우고요. 놓고 본다면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일차 빠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2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시작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데드가 나지 않고 나더라도 살짝 나고 다시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상승의 힘을 얻어서 이 주간도 윗방향으로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지금 50 이상에서 K값이 50 이상에서 70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훨씬 더 커집니다. 상승 에너지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때 상승폭은 이 밑에 30 밑에서의 출발하는 상승폭에 비해서는 더 기울기가 가팔라질 수 있어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스토캐스틱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위치는 나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치가 확인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매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일목균형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볼린저 밴드도 지금 하단선을 만나러 가고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그건 좀 나쁘고 좀 좋다. 그러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 크게 관심 있어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또 추세도 하락세를 타고 있고요. 그 외에 보도지표 RSI나 CCI 같은 경우도 지금 데드가 나 있잖아요. MACD도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해도 어느 정도 규모로 한다. 또 얼마만큼의 물량을 매집한다. 어느 가격선에 매집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보조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나마 이 스토캐스틱은 특별히 더 비중을 높게 보고 있는 보도지표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거래량과 함께 이 스토캐스틱은 제가 크게 보는 그런 보도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의 차트의 움직임, 여러 가지 K값이라든지 시그널선의 위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체만 보고 보면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지금 많이 아래로 많이 그러니까 과매도 된 거죠. 내려왔고 아직까지 뭐 물론 골든이 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며칠 더 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서 이 떨어지는 거는 더 큰 하방에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당분간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녀석이에요.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아직도 데드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빨리 떨어지다가 다시 상방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얘가 데드가 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끌어 가준다면 이건 재차 상승의 힘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좀 더 큰 폭의 기울기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안 좋은 이야기를 드리자면 DMI 지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DMI 지표가 오늘 그동안 조금 이게 여기 보시면은 DMI는 이제 DMI도 공부하세요. 예, 상당히 중요한 그 보조 지표인데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가. 그런데 다 복잡하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을 몇 번 보시다 보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면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 플러스 D 값이라고 해서 빨간색 선이 있고요. D 마이너스 값이 이제 파란색 선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빨간 선이 파란 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빨간색 파란 선이 서로 크로스를 했어요. 교차를 했죠. 교차를 하면서 빨간 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파란 선이 위로 올라가는
데드 크로스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점이 안 좋습니다. 이 점이 안 좋고 뭐 물론 오늘 하루치가 이제 데드가 난 거지만 이게 빨리 어느 정도 다시 이렇게 꼬이면서 반대로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 위로 올라가줘야만 이 추세가 이 하향 추세가 빨리 멈추고 다시 상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빨리 좀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깊게 설명을 안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자체가 조금 안 좋아 보여서 너무 급하게 물량을 매집할 필요는 없다. 예, 요게 골든 나는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이 매집을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ADX 값이라고 해서 초록색 선이 있는데요. 초록색 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좀 빨라지네요, 말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는 것이 헤이킨 차트라고 하는 일봉 차트상의 헤이킨 차트를 보는데요. 일봉 차트상의 헤이킨 차트는 사실은 이날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이날 난 날짜가 12월 18일, 3일 전에 데드 크로스가 났고요. 주봉에 해당하는 선은 아직 데드 크로스가 나지는 않았네요. 그죠? 나지는 않았는데, 요건데 데드 크로스 났다, 골든 크로스 났다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되냐면은 색깔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매수, 매도 사인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예를 들자면 이 파란색 선이 있고 빨간색 선이, 그러니까 음봉이고 양봉이잖아요. 이 양봉이 완전히 음봉을, 그러니까 몸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통만, 꼬리는 상관없습니다. 몸통만 봤을 때 이 음봉이 이 양봉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됐잖아요. 차트 좀 키워드릴게요. 자, 이 음봉에 여기가 고점이죠, 그죠? 이 음봉을 완전히 몸통으로 장악한 양봉이 떴잖아요. 이때를 저는 매수로 봅니다. 매수 사인으로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날 매수 사인을 유지하고 있죠. 그죠? 이날 음봉이 떴지만 이 시가를 깨지 않았잖아요. 봉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매도 사인으로 안 봅니다. 주봉에 지금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추세가 완전히 박살난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동안 많이 떨어지다가 살짝, 그죠?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9월달부터 쭉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한번 기술적 조정이든 뭐든 조금 반등세를 노렸는데 지금 오늘 너무 장이 안 좋아지면서 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매도 사인이다 할 만큼의 수준 아닙니다. 물론 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수목금 3일 동안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아니죠? 금요일은 크리스마스인가요? 네. 어쨌든 자, 그렇고 일간에 해당하는 헤이킨 차트는 지금 사실 며칠 전부터 데드가 났죠. 네. 지금 여기 이 빨간색 선의 시가 이 부분을 깨는 날이 이날이잖아요.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안 깨졌죠. 이날 깨졌기 때문에 지금 3일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봉사인 사실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도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물량을 살려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안 맞죠. 물량이 많아서 이미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언제죠? 이때 사신 분들, 이 구간에 사신 분들이 요럴 때를 이용해서 빠져나와도 돼요. 네. 물론 뭐 더 그 전에 빠져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아직도 빠져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때 아까 같은 그런 매도 사인을 이용해서 빠져나와도 돼요. 네. 왜? 이미 이 정도 샀으면 벌써 몇십 프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몇십 프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사가지고 지금 손절 치고 나간다? 지금 손절선이 아니잖아요. 손절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벨단의 하단은 아직 48,000원 부근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매직 구간이지 손절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더 이상 또 진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뒤에 조금 더 몇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요. 뭐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캐스틱을 차트상으로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또 정형화해서 수치화해가지고 레이쇼를 구해서 또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저만의 방법이고 제가 뭐 개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수치값이 있는데요. 그 수치값을 그 스토캐스틱 차트를 이용해서 제가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께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콜마 BNH는 사실 그렇게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아니고요. 또 보시다시피 9월부터 지금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11월 때부터 약간 어느 정도 지지선을 보이고 있는 느낌이 들고 2주 전에 매수 사인,
주봉상 매수 사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매수봉의 시가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물량을 한번 모아보고 다시 한번 재차 또 매수봉 또는 긴 장대 양봉을 노리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2022년에 적정 주가는 76,000원대고요. 2021년에 적정 주가도 63,000원대입니다. 그보다는 지금 아래잖아요. 그죠? 그리고 2022년에 적정 주가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또 콜마 BNH의 사업 성장, 우리 기본적 분석에서도 이야기했죠. 예, 사업 성장성도 기대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고, 중국이나 인도, 뭐 동남아 쪽의 진출, 예, 애터미가 그렇게 진출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동안 많이 빠졌다. 네, 그런 의미에서의 한번 접근성. 그래서 급하게 쏟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장이 안 좋잖아요. 제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이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또 제가 관리하고 있는 노트 중에 있는 건데요. 제가 매수를 많이 하고 매도를 많이 하는 것의 기준이 바로 저는 이걸 매일매일 여러 한 엄청나게 오랫동안 제가 이 기록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일단 ADX 지표라는 것을 구하기 위한 기록이거든요. ADX라고 하는 것은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비교하기 위한 그런 기록인데요. 그 기록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상승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9 종목이 올랐고 783 종목이 내리고 27 종목이 보합입니다. 코스닥은 176 내리고 오르고 1183개나 내렸어요. 보합은 38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5일선을 기준으로 5일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33일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제가 각각 그래프화합니다. 5일은 좀 단기지를 보기 위한 거고 33일은 좀 중장기를 보기 위함입니다. 33일 이동평균선을 더 즐겨 보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파란색 선 있죠. 파란색 선이 ADX 지수고요. 여기에 빨간색 선은 지수입니다. 이건 지금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ADX선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듯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 한 7, 8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오르고, 뭐 오른다기보다는 약간 보합의 약간 강보합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대형주들이 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일반 중소형주는 다 박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종목이 샀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확률을 놓고 봤을 때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런 떨어질 확률이 훨씬 많은 구간에 주식을 자꾸만 매집한다는 것은 오히려 손실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DX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잡고 그 어느 정도의 위치를 돌파하는 이 부분에서 이 주가를 산다면, 주식을 사 모은다면, 또 주식의 수를 늘린다면 오히려 큰 상승의 기운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뭐 일주일, 많게는 2주일, 3주일, 한 달 정도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ADX 지표를 통해서 보는 건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도 안 좋습니다. 그죠? 코스피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ADX 지표와 뭐 코스피랑 거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안 좋아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주식을 매집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심지어는 단기간으로 봐도요. 코스닥입니다. 단기간으로 봐도 네, 계속 지금 아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승의 기운을 못 보여주고 있죠. 네, 코스피입니다. 마찬가지죠. 네, 지금은 물론 어느 정도 지지는 좀 되고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단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보다는 ADX 지수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아래쪽으로 하방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 중지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 주고 나서 상승으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추세 전환점에 이르렀을 때 본격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콜마 BNH 저는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고요. 계속 매집하고, 물론 손절선은 밑에 받쳐져 있었죠. 예, 그 선을 중심으로 그 선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물량을 매집해서 그 다음 레벨업을 노리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기회 되면 팔로업 영상을 통해서 콜마이프 NH의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고요.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제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